안녕하세요. 나눔 파트너즈의 주영석입니다. 기업 컨설팅 입문자 과정이죠. 총 6시간에 걸쳐서 인트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대체 왜 기업 컨설팅일까?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정부는 도대체 왜 중소기업을 지원할까? 그리고 이렇게 배웠던 지식을 근거로 해서 대표님과 어떠한 화법으로 소통할 것인가? 또 이 회사가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필요 서류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눔 파트너즈의 조형석이고요. 대기업에서 구매팀, 인사팀, 기획팀, 지주사, 그리고 기획팀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컨설팅 쪽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 8년차 컨설턴트고요. 현재 한화생명이라든가 삼성 매트라이프 같은 원수사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병행해 드리고 있고요. 각종 GA에서 요청하시는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기존의 기업 보험은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의 장점을 활용해서 보험 들어주시면 절세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보험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show me the money, 그래 네가 나한테 뭘 주면 그때 보험해 줄게,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조금 시장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저는 정의하자면 단계별 기업 컨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은 기존의 법인 영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실사례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저희 고객사고요. 안경테를 간접적으로 대구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판매하고 있는 간접 제조 회사인 법인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즉 이 회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때 1기였으니까. 그리고 이때 매출은 8억 7,700이었습니다. 즉 2019년에 창업해서요. 매출 8억 7,700만 원을 한 회사를 사실 저는 2019년 11월에 만나게 됐습니다. 성장 전략과 자금 만들어주세요라고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특허를 소개하고요. 벤처기업을 만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소 등을 만들어드리면서 차근히 예쁘게 회사를 만들면서 첫해 운전자금으로 4억을 조달해드렸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란 곳에서 2억, 중진공에서 저리대출로 2억을 조달해드렸어요. 그리고 2020년 결산될 때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을 주는 사업에 신청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회사가 주력으로 미는 비즈니스 모델은 안경 가상 피팅을 통한 소비자 구매 욕구 자극 및 구매 만족도 증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개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금 약 1억 원, 정확히는 8천만 원입니다. 마련해드렸습니다. 이 자금 만들 때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자금을 만드는 사업계획서예요. 이 사업계획서는 우선 서머리라고 하죠. 사업계획서 개요를 아주 슬림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력, 즉 독창성을 강조해야 돼요. 사실 이 회사 이런 기술은 없지만 계획이잖아요. 계획으로 조금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무상지원금 준다면 어떤 방향으로 성장 전략을 가겠다라는 좀 정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고용창출 노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습니다.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고용창출이거든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만들어드렸어요.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이 출연금 사업을 막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영역은 착수금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사님이나 다양한 분들한테 소개해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착수금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은 경쟁률이 거의 20대 1, 15대 1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수금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착수금만 받고 그냥 도망가는 사기꾼도 굉장히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할 때는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표님께서 19년에 만들어졌고 19년에 매출 8억 7천이라고 했죠.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10월 달에 저 50억짜리 건물 성수동에 계약해버렸어요. 계약금 5억 냈습니다. 내년도, 즉 21년 2월에 잔금 지급하는데 돈 좀 마련해 주세요 했어요. 이래서 매출 8억 7천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욕했어요. 미쳤냐고. 하지만 저지른 일이니까 어떻게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사실 처음에 도와드릴 때 가능성 60%라고 얘기했는데 운 좋게 됐습니다. 해당하는 건물이 지금 성수동에 보면 카누 팝업 매장으로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50억에 샀는데 지금 130억 정도에 내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증서입니다. 자, 어디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얼마? 50억짜리 건물 사는데 40억을. 언제? 10월 달에 대표님 오셨다고 했죠. 2020년 11월 24일, 즉 잔금하기 전에 보증서가 나왔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21년 2월에 잔금 조달을 성공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작성해서요. 기술보증과 신용보증기금에 같이 터치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운 좋게 가장 좋은 조건을 주었던 게 기술보증기금이고요. 이 사업계획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아까 보셨던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만든 사업계획서는 계속 우려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만들었던 이 사업계획서를 활용해서 매끄럽게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보증서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은행을 비교해서 2.15%의 좋은 금리를 주는 은행을 선정해 드렸고요. 앞서 이 회사 초기에 예쁘게 만들면서 벤처기업이라는 거 만들어 드렸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취득세 약 5억 정도 나오는 회사였는데요. 75% 감면, 약 3억 이상을 세금을 감면해 드렸고요. 건물을 갖고 있다면 재산세 이제 내겠죠. 건물을 사고 2년 동안 재산세 100% 면제, 그리고 향후에 그 이후에도 50% 면제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단계별 기업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정부의 지원 사업과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부의 정책 자금과 회사의 스펙을 예쁘게 만드는 기업 인증을 병행해서 고객사에게 어떤 솔루션,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단계별 기업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은 기본 강의 6시간 중에 조금 서머리로 안내해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업의 컨설팅 트렌드와 정책 자금이 무엇인가? 또 이걸 잘 받기 위해서 회사의 이력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건 어느 정도는 최소한 기업 컨설팅을 하는 설계사로서, 영업자로서 알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고객사를 선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머리하는 6시간짜리 강의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정도만 되셔도 저는 충분하게 바깥에서 영업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나는 뛰어난 영업자가 되고 싶다, 설계사가 되고 싶고 기업 컨설팅을 한다면 사실은 전문가 과정도 필요하겠죠. 전문가 과정에서는 사실은 제가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가능한 화법 위주로 뭔가를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최소한 여러분이 직접 정책자금이란 걸 만들 수는 없지만 정책자금을 한다라고 바깥에서 영업하시고 협업하시자고 하는 파트너를 어떻게 보면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뭔가 스페셜리스트, 이 친구는 좀 다르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의 이력서를 만드는 영역, 즉 기업 인증이나 여러 가지 회사를 예쁘게 만드는 영역들을 대표님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고객이 이탈하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그리고 회사의 이력, 정책 자금을 잘 나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변리사님처럼 지식재산권을 알 필요는 없고요. 사실 변리사님들이 강의하신 거 보면 조금 어렵죠.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의 지식만 확보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상의 회사를 하나 세팅을 하고요. 그 회사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무기를 장착해서 정부의 모든 지원을 받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서머리 과정을 하나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를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사실 기업 컨설팅을 영업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자격증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마이스터 과정이라고 해서 3주짜리가 있는데요. 진짜 분석하고 케이스 스터디하고 상담하고요. 정부의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내가 알아야 대표님과 또 다르게 소통할 수 있겠고요. 물론 직접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걸 이 회사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을까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전 영업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나는 진짜 문제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들을 다 경험하는 게 기업 컨설팅에서 어떤 분들은 특화된 영업으로 돈을 벌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글 쓰는 거 잘하고 꼼꼼하니 이걸로 돈 벌어야겠다 하는 것들로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업 컨설팅, 오늘 안내해드린 이 영역에서는 영업력이 없는 분들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강의 6시간 입문 강의는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강의냐면요. 정부가 도와주는 자금과 관련된 부분, 무상지원금과 유상지원금은 어떤가에 대한 내용과 이것들을 잘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떠한 컨디션이 돼야 됩니다. 즉 회사의 이력서를 잘 세팅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을 더 많이 아니면 받을 확률을 높여주거나 아까의 사례처럼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법인세 감면 아니면 재산세 감면하는 세제 혜택 혹은 나라에 납품한다면 가점을 받는 회사의 이력서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 전략으로 회사를 이끄는 가이드해주는 부분들을 안내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업 컨설팅일까? 벌써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길게 또 다양하게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컨설팅을 정의하자면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도 봐요. 내 고객사가 정말 할 줄 모르면 만들어주는 게 컨설턴트고요. 심지어는 내 고객사가 할 수 있지만 그 고객사의 대표님이나 직원이 이거 하면서 시간 낭비할 바엔 차라리 누구한테 맡겨서 대신 업무를 해주는 것도 컨설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면 정부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걸 담당 인력을 채용한다면 그리고 4대 보험 내고 나중에 나가면 퇴직금 내고 이런 것보단 단순한 아웃소싱이죠. 전문가한테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고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컨설턴트라는 세계로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컨설팅의 기본은 고객사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악한 니즈를 제때 해결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해주지만 중간 과정에서 대표님이 답답하실 수도 있죠. 이때 적절하게 애매기지 않고 적절하게 피드백을 해드리는 게 컨설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못하는 회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르다면
전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감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감동은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감동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제대로 된 페이퍼 워크를 통해서, 왜? 여러분들은 컨설턴트니까요. 이런 회사 속에서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제공해주고 서비스해주면서, 와, 이 친구는 정말 다르구나, 정말 좋은 걸 주는구나, 프로페셔널하구나, 이런 것으로 감동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 더 오랫동안 갈까요? 저는 사실 컨설턴트면 페이퍼를 잘 만드는 게 더 오래가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존의 모습을 한번 보면 무기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줄 게 없으니까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경쟁자 대비 특화된 게 없는 상품에만 포커스 맞추니 환수라고 하죠. 깨지는 건 어떨까? 더 해줄 게 없으니 계속 걱정되고요. 걱정돼도 할 게 없으니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루라도 쉬면은 어때요? 그만 수익이 없어지는 시장이 될 수도 있죠. 즉 다람쥐 쳇바퀴 달리듯이 정말 불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설회사를 보면요, 수주장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설회사의 평가를 하는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년에 3조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금년엔 공사를 1조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내년 내후년에 2조의 먹거리가 있는 거죠. 즉 먹거리가 많을수록 망하지도 않고요, 배가 든든하겠죠. 이렇게 대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 항상 만듭니다. 즉 우리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 갖고 있거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기업 보험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미래의 먹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단계별 기업 컨설팅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기업 컨설팅은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자금을 통해서 기업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주는 자금은 무상지원금이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도 있고요, 또 성장을 위해서 돈 빌려줄게 하는 융자지원사업, 즉 바깥의 분들이 얘기한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은 회사의 이력, 즉 어떻게 보면 한의학 같아요. 회사의 보약을 잘 체크해야 자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기업 컨설팅이란 정부의 정책자금, 무상지원금이든 유상지원금이든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만들어주는 작업도 있고요, 또 이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의 이력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회사의 이력서는 한 번에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차근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고객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가장 포커스 맞추고 핵심, 수주장고는 바로 이렇게 회사의 이력서를 차근히 예쁘게 만들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주면 자금은 부로 들어오는 거죠. 자, 기업은 이렇게 양의학과 관련된 자금을 만들어주는 영역과 또 회사의 이력을 잘 만드는 한의학과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 컨설팅을 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좌표라는 게 있어요. 기준점이. 바로 시간이라는 기준점입니다. 정부는 7년 미만의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정의하고요, 7년 미만의 기업 위주로 도와주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는 차근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약을 만들어주는, 회사의 이력을 잘 만들어주는 과정을 도와드려야 되고요, 1에서 3년 차는 가능하면 융자지원 사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보약과 양의학, 즉 자금을 잘 처방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3에서 7년 차는 정부 유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많이 망하는 구간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이력서를 잘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드려야죠.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드리는 영역.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을 돌아드리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합니다. 왜 이 기준이 나왔냐면요. 정부는 수십 년을 중소기업을 세금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쌓인 빅데이터를 보니 7년 미만의 기업을 도와주니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7년이 넘어가니까 도와줘도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특히 3년 미만의 기업은 결손을 해도, 즉 적자를 해도 초기 운영자금을 잘 빌려주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3에서 7년 차는 이제 수익을 내야만 해요. 매출을 내야만 자금을 빌려주는 매뉴얼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의 기술력이 좋지만 매출을 못 일으킨다면 그 회사는 융자 지원 사업, 즉 돈을 못 빌려주다 보니까 많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7년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부의 채권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이 회사가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의 이력서가 잘 갖춰지거나 수출을 한다거나 뭐 그런 컨디션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 자금이라고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때는 3년 미만의 기업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을 조달할 때는 3년 이상의 기업, 특히 오래될수록 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줍니다. 왜? 시설 자금을 투자하면 당연하게 고용 창출은 일어나겠죠.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건 고용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계별 기업 컨설팅은 7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창업기업의 70%가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계곡을 경험하면서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실까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환수라고 하는 건 한 2년 정도만 유지되면 괜찮죠? 그만큼 많이 소멸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매년 생겨납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은 7년 미만의 기업을 도와준다고 말씀드렸고요. 7년 미만의 기업, 새로운 기업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즉 화수분이죠. 끊임없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 컨설팅의 세계에 왔었을 때 웰컴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현대자동차 대비 매출이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2022년 기준으로. 그런데 테슬라는 현대자동차 대비 주가 총액이 한 15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테슬라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보험이라고 하는 건 현대자동차가 아닐까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좋은 회사에 어떤 솔루션을 주고 절세적인 솔루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줄 게 없다면 좋은 회사는 계속 줄어들겠죠.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점점 줄어드는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장하는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써야 될까요? 성장하는 대로 가야죠. 성장하는데 발 하나라도 얹히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기업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죠. 계속 늘어나는, 계속 생기는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도와준다. 그게 테슬라랑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도 기업 컨설팅이 디테일하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내해드린 부분은 도대체 정부의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지? 이 부분을 약간은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돈을 기업한테 줍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약 6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좀 늘었어요. 그 중에 10%, 약 60조 원을 기업한테 도와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개인 사업자도 되고 법인 사업자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됩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와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60조 중에 45조나 되는 엄청난 자금은 무상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자, 무상지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금입니다. 이 무상지원금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주냐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장려하는 일을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줍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장려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고용을 창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자, 무상지원금 중에 1억 원 단위로 큰 금액 굵직한 자금을 주는 걸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나는 연구개발할 거야. 그러니 돈 좀 주세요. 나는 공장을 조금 개선할 거야. 돈 주세요. 난 꿈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R&D 사업이라고 합니다. 약 30조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사실 실제 연구 개발을 하는 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겠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한테 한 27조 원 정도 배정이 되고요. 우리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한테는 한 3조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의 사업 계획이 너무 멋있으니 정부야 좀 투자 좀 해주세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이 독창적이고요. 고용 창출력이 있고요. 또 수입품을 대체하거나 수출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공공성이 있는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기꺼이 정부가 투자해주는 사업화라고 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약 예산이 1조 정도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보통 4대 보험 가입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5명 이상이 되면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벤처기업이면 그게 아니어도 됩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같은데 그러면 일정 요건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고 일정 요건에 맞는 사람을 고용 유지한다면 매달 뭐 작게는 3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250만 원까지 자금을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금 아니면 고용장려금, 고용촉진금 다양한 무상지원금이 있고요. 또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꿈이 있는데 마케팅해야 회사가 좋아지는데요. 마케팅할 자금을 마련하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할 때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판매를 위한 동영상을 만들거나 시제품 아니면 지식재산권을 만들 때 난 부담스럽습니다 하면 정부가 대충 70% 정도 지원해주는 쿠폰과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를 도와주는 제조혁신 바우처 최대 5천만 원, 수출을 준비하거나 이제는 수출을 잘하고 있는 회사 수출 바우처 사업 최소 2천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공장 자동화를 준비합니다. 한 50%를 정부가 대주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방 사업도 있고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금 한 50% 대주세요 하면 대주는 사업도 있어요. 또 지자체에서 특허 같은 거 하나 출원하면 한 130만 원 지원해주는 다양한 무상지원금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을 받지 못하는 회사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 이외의 정책 자금은 유상지원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갚아야 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융자지원사업 하면 혹은 저리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바깥에서는 이 영역을 정책자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금은 기업이 열심히 성장할 때, 즉 사업이 확장되고 자산을 취득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떨 땐 코비드19처럼 기업의 경영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 도와주기도 합니다. 크게 보자면 저리대출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빌려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 회사는 이런 이력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이네요. 그러면 은행에서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한테 돈을 빌려와서 아주 싸게 빌려옵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빌려주는. 은행에서 자기네 진짜 가지고 있는 본점의 자금이 아닌 정부의 자금을 활용해서 싸게 가져오니 싸게 공급하겠죠. 이런 저리대출의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은행에서 보통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담보 가져오세요 라고 하거든요. 담보가 없는 회사에게 담보를 만들어주는, 즉 보증을 해주는 융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출만 위주로 보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도 있고요.
기술력까지 같이 보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도 있고요. 이런 곳은 뭐 녹색보증이나 유관된 정부 기관이 추가로 연계된 보증을 활용해서 더 풍성하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 올렸듯이 무상지원금처럼 일종의 무상지원금입니다. 우리 기관은 직접 빌려줄 자금도 없고요. 아니면 보증할 여력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1년 동안 내는 이자의 3분의 1 정도는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하는 2차 보존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신용보증재단이나 지역경제진흥원, 또 중진공 등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다양하죠. 이게 정책자금의 토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책자금을 받을 때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면은 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어때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자, 생기부 관리하고 다양한 봉사활동하죠. 스펙 만들죠. 똑같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자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책 자금을 더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 받을 확률이 높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나라한테 조달청 가점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력서 중에 영순위는 뭐냐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누가 해드릴까요? 사실은 세무 대리인이 하셔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가장 영순위로 보는 건 회사의 매출은 잘 나오고 있으세요? 돈은 잘 벌고 있으세요? 자, 목숨 걸고 사업하시는데 사업의 판돈은 5천만 원 이상은 되십니까? 사람은 많이 뽑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3년 미만의 기업은 0번이 영순위는 아니지만 만 3년이 지날 때는 0번이 영순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대표이사 이퀄 회사입니다. 즉 대표이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력을 많이 봅니다. 대표이사님의 학력을 봐요. 학벌이 아닙니다. 스카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석사냐 학사냐 이런 걸 봅니다. 그 동종업계에 얼만큼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대표님은 자신이 개발하고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겠죠. 혹은 이 회사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면 또 달라지죠.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하는 거, 전담부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일은 시키지 않고 연구에 전담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꿈을 위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있습니까?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한 개와 같은 기술 점수를 평가해 주고요. 이게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매출이 약간은 약하지만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기술력으로 추가로 보증해 주세요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다만 바깥에 계신 분들이 연구소를 세금 감면하는 혜택으로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정부는 뭐로 먹고 살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세금 깎은 거 싫어해요. 즉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끝이 굉장히 무서운 게 세액 감면입니다. 그 이외에는 자, 혁신형 중소기업 삼형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 회사는 씨앗이 좋은 회사세요. 즉 기술이 좋습니까? 벤처기업. 이 회사는 씨앗도 좋고 이 씨앗을 경작하는 농부도 좋습니까? 이노비즈 기업, 중소기업 혜택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같은 회사인데 기술은 없습니다. 씨앗은 없지만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은 직원들은 좋은 농부입니다. 메인비즈 기업, 즉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번 시스템 인증, 제품 인증, 기술 인증은 사실 입문자 과정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정부가 이런 인증을 만들 때 지자체에서 아까 앞서 살짝 언급해드렸던 바우처 사업으로 이것들을 만드는 자금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이 회사에 여성기업이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병역 특례 기업입니까? 사회 봉사하는 사회적 기업입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 기업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육성하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입니까? 이렇게 회사의 성격에 맞는 기타 인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조금 더 서머리하자면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관련된 건 무상지원금을 많이 도와줘요. 아니면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양성시키는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혹은 소상공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냥 식당 같은 거 하는 작은 분들을 도와주는, 시장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니면 판로 개척을 통해서 나라한테 잘 팔 수 있게 컨디션, 요건을 주는 사업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나 기술 창업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한 후에 정부가 투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오타 조금 있네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청년사관학교, 청창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정부가 투자해주는 사업이고요. 아니면 컨설팅을 정부의 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도와줄 때 이 고객사가 오래 갈까요? 도망갈까요? 계속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어떤 소통을 하면서 화법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왜 지원할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이력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를 통해 오래도록 고객사를 도와드리고요. 그로 인해 소개 영업이 많아지는 것들이 수주잔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제조회사를 좋아합니다. 고용 창출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조회사를 볼 때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손익계산서로만 이 회사가 제조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정부는 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 회사를 보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서 고용이 증가했네? 아니면 못 받은 고용지원금을 한번 체크해봐야겠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기억나시죠? 7년 미만의 기업. 그래서 이 7년 미만의 기업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거?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즉 법인을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업자 등록증을 안 하다가 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어제 만들어진 신설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사실은 이 회사가 몇 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즉 그 지자체 지원 사업은 뭘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 회사는 제조회사구나, 도소매회사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왜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해준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걸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고객사가 정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화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공통분모로는 고용 창출을 정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우리나라 정권은 진보다 보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 고용 지표가 나빠지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 지표를 너무 중시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조나 IT 회사를 좋아해요. 왜? 매출 대비 고용 창출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정권의 헤게모니가 있어요. 철학이요. 박근혜 정권 때는 창조경제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청자는 문재인 정권이었고요. 특히 박근혜 정권을 생각을 하면요. 드라마를 만들고 스포츠와 관련된 걸 만들고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를 미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문화 콘텐츠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요. 서울로 따지면 여의도, 경기도로 따지면 판교에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회사를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졌죠. 지금 정권 어떨까요? 여사님께서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전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또 별도 예산이 생겼어요. 여하튼 그 정권이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게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위안부 사건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뭔가 수출을 잘 안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권은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100가지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미치도록 도와주자. 소부장 전문 기업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무상지원금의 대부분은 이런 소부장 기업 위주로 배정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2019년에는 수출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예산들은 대부분 묻지마 수출 지원으로 많아졌고요. 궁극적으로 2020년에 이런 지원이 많아서 2020년 말에는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금년도 그렇지만 아마 내년도 묻지마 수출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즉 거시적인 환경에서 정부가 도와주거나 대외 경영 환경에 따라서 좋아해 주는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비드 왔죠. 그래서 21년도에는 비대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도와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피해 기업 위주로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외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죠.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직접 제조예요. 그리고 자동화예요. 그런데 모든 회사가 직접 제조의 자동화 라인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만드는 한국콜마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이 회사는 본인의 공장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으면 A, B, C, D라고 하는 국내에 있는 공장에 의뢰해서 간접적으로 일을 맡기고 최종적인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제조회사로서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A, B, C라는 회사들이 다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일감을 준다는 건 뭐예요? 간접적으로 고용 창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특히 삼성 같은 경우 TV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고용 창출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해외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베트남에서 만든 걸 국내에 팔 때는 도소매로 처리합니다. 제조로 안 하고요. 즉 도소매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조금밖에 못 받거든요. 모든 것들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권의 철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통령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현 정권 한번 볼까요? 자, 금년 초에 신년사였습니다. 첫 번째 노동개혁을 하겠다. 그러니 이때 저는 알았어요. 주 52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겠다.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혹 일본과 뭔가 경제를 조금 친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사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런 거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거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고 대표님들이 저보고 신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문에 나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의 철학은 연초, 3.1절, 8.15 아니면 연말이라든가 또 정부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신문에 있는 내용의 행간을 읽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컨설턴트라면 여러분의 철학이죠. 진보다 보수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진보와 관련된 언론사 신문 하나 읽으시고요. 보수와 관련된 신문 하나 읽으세요. 그러면 정중동 양쪽을 보시면서 어떻게 될까? 쏠림이 없이 아주 먼 미래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를 체크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부의 지원 사업과 도대체 왜 정부가 도와주는가를 화법을 통해서 컨설팅, 그래서 대표님과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정부한테 어떤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한다면 그걸 평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부의 담당자일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부의 지원 사업은 어떤 기업 중심으로 도와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기업이나 도와줄까요? 그럼 공산국가죠. 아무 기업이나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을 왜 그 직업을 가졌을까요? 철밥그릇 되기 위해서입니다. 구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예요?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도와줬다가 잘못됐어요. 감사 지적왔는데 그 사람 왜 도와줬어 하는데 좋아서요. 말이 될까요? 이 사람이 이유 없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각종 민원 걸고 백도 좋았어요. 나중에 감사가 왔습니다. 왜 안 도와줬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미국에 이런 분이면 무조건 취업 100%가 됩니다. 미국에는 1번, 2번, 3번을 뽑아야 되는 각각의 TO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을 다 충족한 이분이면 어때요? 1타 3P죠. 즉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정부는 제조회사를 도와줘야 되는 TO가 있고요. 특허가 있는 회사를 도와줘야 되는 TO가 있고요. 연구소가 있는 회사를 도와줘야 되는 TO가 있고요. 벤처기업을 도와줘야 되는 TO가 있고 어떤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 TO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면 1타, 3P, 4P, 5P가 되겠죠. 그럴수록 명분이 더 많아지겠죠. 담당자의 목표치, KPI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인사고과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저한테 창업기업 도와주는 사업 많이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바깥에서 거짓말쟁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있습니다. 금수저 창업은 돼요. 근데 말씀드린 금수저라는 건 뭐냐면 처음 회사를 만들 때 이 사람은 대기업 출신의 특허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학력이 박사라든가 석사라든가 동종업계의 경력이 무지막지하거나 이런 사람이 창업을 하면 특수기술 창업으로 봅니다. 그럴 때는 만들자마자 도와줘요. 그런 회사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근데 바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창업기업 도와줍니다, 창업기업 도와줍니다 하면서 먼저 착수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혹은 자본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회사 정부가 도와줄까요? 정부도 먹튀 당하기 싫어합니다. 아니면 말고라고 사업하는 사람 도와줄까요? 필사식생이라고 하잖아요. 정부는 목숨 걸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도와줘요. 그럼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중진공에 자금 줄 때 창업기업서부터 이 회사 도와주는 게 맞을까 판단하는 자료를 보면 다수의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기업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얘기한 거 말고 조금 비스무리한 거 뭔가 있습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업하는 거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화법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컨디션이었을 때 정말 많이 썼었던 멘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부가 왜 은행 등이 지원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지원할까요? 핵심은 고용 창출입니다. 이는 이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동일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통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용, 즉 4대 보험 인원이 5명이 넘어야 지원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도소매보다는 제조 혹은 소프트웨어 등 정부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회사의 지원을 더 집중하게 합니다. 보통 이런 회사들이 같은 매출 대비 고용 창출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창업기업이라는 명칭으로 7년 이하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저주의 7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중소기업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니 7년 이하의 기업을 도와줄 때 고용 창출이 매우 높게 올라간다는 통계에 따라 이러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조건이 안 된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도소매 업체를 제조업처럼 화장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넘은 기업도 수출 혹은 기업 인증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최고는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 컨설팅은 민간 영역인 상속, 증여 등의 절세적인 부분이나 기업 전략을 도와드리는 민간 영역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크게 양의학 부분과 한의학 부분으로 나눕니다. 양의학 부분은 직접적인 자금을 도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의학 부분은 앞의 양의학 부분을 더 많이 혹은 세금 지원,
나라 장터 등 조달청 가점을 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자금을 도와주는 부분은 평소 들으셨던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저리대출, 즉 융자 지원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 또 무상지원, 또 일부 자기 부담을 통해 마케팅을 위한 홍보 동영상이나 홈페이지 구축 혹은 홍보 브로셔 등을 정부의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수출 혹은 제조업체 위주로 도와주게 되는데요. 무상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회사의 성격을 정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화장을 하면 더 좋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기업 인증이나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특허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사례를 대표님께 안내해드리고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회사의 성장 혹은 공장 설립과 같은 고용 부담과 같은 고민거리가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화법으로 대표님과 소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이 회사가 정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회사의 이력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1번부터 9번까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1번 사업자 등록증은 사실 이 회사의 사업 개시 연도와 지역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회사의 목적은 안 봅니다. 두 번째, 주주명부. 여러분 보험하실 때도 실질경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연대보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대표이사일 때 연대보증이 없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대표이사 이꼬르 회사, 즉 대표이사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이 회사의 경영 실적을 체크하는 거고요.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은 표준재무제표에 나오지 않았던 이제 현재의 어떤 경영 실적과 또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매출이라고 하죠. 안정적으로 회사가 무언가를 팔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이 회사가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용 창출이라고 했죠. 그런 것도 체크하고요.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즉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붉은색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융자 지원 혹은 저리 대출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회사의 세부정을 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연락처도 필요하겠고요. 이 회사가 기술력은 뭔지, 어떤 인증을 갖고 있는지, 즉 정부한테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이게 있어야 무상지원금을 검토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회사가 어떻게 팔고 어디다 팔고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죠. 특히 제조업을 한다면 공장 등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자, 파란색 체크리스트는 즉 무상지원금과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단계로 한번 볼게요. 유관기관에 정부의 지원 사업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거 말씀 들으셨죠? 자, 일단 공통적으로는 왼편에 있는 곳, 또 지자체별로, 또 산업별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부의 지원 사업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정부 사이트인 기업마당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지역별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마당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보시면 비즈니스 금융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그 회사에 맞는, 내 고객사에 맞는 지원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1교시 끝났네요. 그래도 귀찮다고 하면은 이거 한번 사진 찍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이렇게 단톡방에 들어가실 수 있는 방이고요. 예, 저희가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시기별로 정부의 무상지원금이 어떤 게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영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눔 파트너즈의 조영석이었고요. 기업 컨설팅, 단계별 기업 컨설팅이라고 보시죠. 입문자 과정 제1교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